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건당국이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병원에서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예. 이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해서 병원을 운영한다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접수에서부터 진료와 입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 동선이 분리되면서 서로의 접촉이 차단됩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나중에 확진자가 될 경우를 대비한 건데요. 병원 안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심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시기와 병원 수 등은 병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만일 가벼운 감기의 증상 환자는 전화만으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 역시 병원을 찾다가 감염될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도 나왔습니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를 대응하고요. 전문의가 있는 2차 병원과 종합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맡도록 분업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허위 예방 수칙이 떠들고 있다고요. 네,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든지 또 바이러스가 헝겊에서도 오래 생존해 자주 세탁하라는 등 몇 가지 생활수칙을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협회는 이런 권고사항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정보인 셈인데요. 의사협회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